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오늘 KMW가 6% 하락했죠. 그러면서 지지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과연 괜찮을지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KMW의 저점을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서 지지선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 지지선을 오늘 하회를 완벽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때까지는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전에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던 이 상승 추세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격은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4,700원 부근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은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전에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확인해 봤을 때도 역시 상승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문제가 터졌냐?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졌죠. 높아지다가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3,500원이 그 다음 지지였어요. 그런데 이 가격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그런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12,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2,4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다음 추세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내일 13,5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라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12,4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500원을 만약에 치고 올리고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시장은 상승으로 KMW겠죠. KMW는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때부터였죠.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이 외국인 수량이거든요. 외국인 매수급인데 횡보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매집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부터 쭉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그때 기관의 수급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은요,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수급은 기관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정을 받을 때 외국인이 이거를 다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선택권을 앞서 언급해 드렸던 대로 13,500원을 위로 치고 올리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만한 12,400원을 타이밍으로 잡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게 원래 7월 달에 미국 주파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계속 주파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경매일자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친 개인들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KMW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뭐가 있느냐? 8월에도 이벤트가 하나가 있죠. 어떤 이벤트? 한국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주파수 경매.
물론 주파수 경매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파수 경매는 지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주파수 경매. 그리고 이 주파수 경매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건 확실하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역시 적자예요. 2분기 적자인데 3분기에도 적자입니다. 3분기도 적자. 그런데 주가는 왜 갔을까요? 실적이 적자폭이 축소가 됐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역시 적자가 2분기 대비 축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부터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턴 어라운드. 그러면서 흑자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지지선을 그냥 유지를 하면서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트레이딩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트레이딩 매매는 저는 오히려 좋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정을 받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매수를 하면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실적이 2021년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2024년에 영업이익이 16억 적자였다가 57억까지 늘어났죠.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적자폭이 크게 줄었었잖아요, 작년.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파수 경매와 함께 2분기부터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즉 적자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작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17,500원대까지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3, 4분기에는 무조건 이 가격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 올해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건 2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는 적어도 50% 수익을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내년부터죠.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실적이 흑자 전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2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3만 5천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요. 2020년에 흑자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2026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주식은 8만 5천 원부터 9만 원대까지는 2, 3년 내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4배 정도 수준이고요. 12,400원 수준이라고 하면 거의 5배, 6배 수준까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주파수 경매는 확정인 거예요. 경매는 확정. 그리고 이 부분이 일부 3분기 포함이 될 거고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잖아요. 앞서 미국 주파수 경매에서 일부가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도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매가 올 가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4분기 수주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 전환. 미리 누가 되든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삼성전자와 시스코 싸움입니다. 시스코. 그러면 삼성전자에는 누가 됐든 일부는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게 3분기까지 이슈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게 되면 이게 4분기부터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지금은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13,50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가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주는 12,4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의 수급이 매도가 나오는 건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12,400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매수가 아니죠. 매수가 아닙니다. 근데 12,400원이 됐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매수. 그러니까 무조건 12,400원이 됐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매매 전략이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번호를 바꿔 놓을게요. 자, 번호가 있습니다. 위에 있죠? 010-6500-0659로 KMW, 영어가 빠르죠? KMW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 주소. 참고로 이 텔레그램 주소는 제가 한 10개 정도와 이거는 갈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선착순 200명입니다. 200명. 선착순 200명이니까 혹시 나는 KMW를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까지 다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어려워하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6500-0659로 KMW 영어로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